금일은 영화 백룸을 리뷰합니다. 우선 이 백룸을 보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것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백룸은 원래 크리피파스타라는 인터넷 괴담에서 시작됐습니다. 2019년 포첸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과 짧은 캡션, 그게 전부였죠. 끝없이 이어지는 노란 카펫과 형광 등 텅 빈 사무실 같은 공간. 거기서 출발한 괴담이 지금 A24의 장편 영화가 된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을 알아두면 영화가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는 노클립입니다. 원래는 게임 용어로 충돌을 무시하고 벽을 통과해버리는 치트나 버그를 뜻합니다. 백룸 세계관에서는 이걸 끌어와 현실의 벽을 잘못 통과해 백룸이라는 다른 공간으로 떨어진다는 진입 개념으로 씁니다. 또 하나는 리미널 스페이스입니다. 인터넷 미학에서 으스스하고 쓸쓸하며 초현실적으로 보이는 장소, 혹은 분명 친숙한 공간인데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느껴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학교나 마트, 텅 빈 복도에 나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그 묘한 불안 같은 거죠. 저도 이 개념을 이번에 처음 제대로 알게 됐는데, 최근 가장 대표적인 영화를 꼽으라면 8번 출구가 떠오릅니다. 꽤나 흥미로운 설정이라 제 취향을 정확히 저격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8번 출구를 비롯해서 비바리움 큐브 같은 영화를 좋아했던 걸 보면 말이죠. 더 흥미로운 건 감독입니다. 2022년 당시 16세였던 케인 파슨스가 블렌더로 혼자 만든 파운드 푸티지 형식의 단편 영상이 유튜브에서 폭발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사실상 케인 파슨스가 백룸을 마이너한 크리피파스타에서 세계적 인지도를 가진 소재로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만 20세의 나이로 자신이 만든 세계를 직접 장편 영화로 연출했습니다. A24 역사상 최연소 감독이죠. 영화 백룸에는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폐업 직전의 가구점, 좌절된 꿈, 이혼까지 인생의 낭떠러지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한 남자 클락, 그리고 그의 심리 상담사인 메리입니다. 어느 날 클락은 막힌 벽에서 새어나오는 빛을 따라갔다가 백룸에 빠지게 되고 영화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립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체험형 공포입니다. 클락이 백룸으로 떨어진 순간부터 영화는 1인칭과 3인칭을 오가며 교차해 보여줍니다. 클락의 눈이 관객의 눈과 동기화되면서 클락이 느끼는 공포를 관객 또한 고스란히 느끼게 됩니다. 그가 받는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까지 공유하게 되니 그 공포감은 온전히 관객에게로 전달됩니다. 이런 점만 봐도 백룸은 요즘 공포 영화, 특히 젊은 세대를 겨냥하는 지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의 감정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한다면 그저 시시한 영화로 보일 수도 있고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백룸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답을 영화가 내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결국 중요한 건 클락의 심리 상태이고 백룸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의 내면을 비추는 상징일 수 있겠다는 결론에 개인적으로 도달했습니다. 인생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한 남자의 상태가 출구 없는 미로라는 공간으로 그대로 형상화된 셈이죠. 제작사인 A24는 이 영화가 흥행한다면 9부작 드라마로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영화에서 생략된 설명들은 시리즈를 통해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대단한 건 만 20세의 나이에 만든 영화의 수준이 놀라울 정도라는 겁니다. 이런 체험을 관객에게 안겨준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